안녕하세요. 연세생명나무내과 성혜영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대상포진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자 구현장 마취통증학과 피부과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현장 통증외과 피부과 구자원입니다. 네, 장인영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현장 마취통증학과 피부과에서 마취통증학과를 담당하고 있는 장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가 좀 재밌게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대상포진, 통증의학과, 피부과, 내과 어디로 가야 될까? 이 질문은 환자분들이 전화해서 되게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대상포진이 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 질환을 보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고 찾아오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디로 가야지 제일 좋을까요? 통증의학과겠죠. 통증의학과인가요? 네. 피부과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상포진 통증외과도 많이 가긴 하는데 네. 제일 먼저 피부 병변이 돋아나니까 그렇죠, 그렇죠. 피부과에 제일 많이 그래도 내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네. 내과에 되게 많이 네, 오세요. 네. 왜냐면 환자분들이 이제 한번 대상포진 겪어보시면, 네. 이 통증이 대상포진 통증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거든요. 그래서 재발하시는 경우에 초기에 이렇게 찾아와서, 원장님 제가 이거 지금 아픈데, 요 자리가 이렇게 아픈데, 미리 진단을 해서 다 오세요. 그래서 약을 좀 먹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조기에 좀 잘 치료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안 그래도 내과 다니시던 곳에 가서 약을 네. 받아와서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이제 통증이 생기면은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꽤 그렇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대상포진 통증이 상당히 심하죠. 어느 정도 통증 예상하면 될까요? 뭐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르겠지만 네. 이제 사실은 제가 대상포진을 네. 한번 겪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네. 정말로 통증 자체가 막 뭐 가만히 있다가 네. 바늘로 쿡쿡 찌르고 가고 쿡쿡 찌르고 가고 하니까 막 뭐라 그러지, 신경이 너무 막 쓰이고 신경질이 막 나고 네. 아무튼 일상생활이 조금 유지가 좀 힘든 네. 그런 통증 종류였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다른 통증과 비교하다. 그럼 뭐 두통. 두통 이제 종류가 너무 다르기 네. 때문에 이제 네. 뭐 두통은 그냥 이렇게 좀 참고 하면 또 이제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이 대상포진 통증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막 오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네. 좀 제가 아직 경험을 못 해봐서 지속적인 통증인가요? 가만히 있다가 네. 찌르고 가고 또 가만히 있다가 찌르고 가고. 그런 종류의 신경통이군요. 네, 네. 그 대상포진으로 오시는 분 중에서 통증이 심한 분들 네. 문 열고 들어올 때 딱 네. 보면은 대상포진이구나 그런가요?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옷을 이렇게 들고 오세요. 옷이 닿는 것조차도 네네. 너무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또 내과 환자분들은 조금 양상 틀린 저희는 왜냐면 마일드한 환자분들만 오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초기에 이렇게 잡아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오늘 한번 그러면 우선 대상포진 강의 준비해서 온 거 들으면서 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대상포진 저희 이제 슬라이드 준비했는데요. 통증의학과, 피부과, 내과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포진이란 이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감염성 질환인데요. 이 수두 바이러스가 초기에 이제 최초 감염으로 소아에 발생해서 이 바이러스가 몸 안에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될 때 성인이 되거나 성인이 됐을 때 좀 피로감이 많아지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바이러스들이 다시 재활성화돼서 발생하는 2차 감염을 대상포진이라고 부르죠. 네. 예, 수두는 수두 바이러스균에 의해서 생기고 전염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두. 예, 전형적으로는 온몸이 이렇게 빨갛게 발진이 돋고 조그만 이제 수포성 병변이 생기는 게 특징인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잠복기가 있다가 전신 발열과 쇠약감 그런 게 생기면서 피부 발진이 생기고 나중에 이제 딱지가 지면서 수두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 수두는 내과에 많이 오세요. 네. 왜냐면 그 어린이들 이제 네, 아파서 네. 뭐 수두 같아요. 네. 그러면서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렇게 와서 치료도 받지만 뭐 소견서도 많이 받아가고 저희 내과가 이런 이제 국민 약간 이런 보건소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저게 사실은 접촉으로도 전파가 되지만 공기 전파도 되잖아요. 네. 굉장히 이 바이러스 크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반에 한 명이 걸리면 여러 명들이 다 걸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꼭 격리를 해줘야 되는 질환이다. 그리고 또 보통은 치료는 사실은 원장님 치료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 수도 치료? 수도는 뭐 보통 항히스타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 치료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칼라민 로션 같은 거 추천하거든요. 뭐 어떻게 피부과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예, 수두 치료 뭐 예. 크게 다르진 않고 예. 일단은 그 수두는 법정 전염병으로 네. 돼 있어서 이제 격리 보건소 신고하고 격리 조치가 필요하고 또 처음에는 이제 발열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예. 그 발열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소염제 네. 같은 거, 그다음 항바이러스제, 네. 그다음 이제 흉터 남지 않게 해서 소독하고 이제 연고 같은 거 예. 그런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는 보통 이제 MMR 접종을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맞고, 그 다음에 학동기 4에서 6세에 이제 입학하기 전에 한 번 맞기 때문에 네. 대부분 많이 예방이 되지만, 그래도 한 번씩은 다 걸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예. 네, 그 수두 예방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도부터 이제 네. 전 국민 예방 접종이 돼서 그래도 예전만큼은 많이 생기진 않는 것 같은데 요새도 뭐 병원에 많이 내원하긴 하세요. 네. 예.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촉 전파, 이 수두의 그 물집 부위에 그 진물을 만져서 생기기도 하지만 이게 공기 전파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질환이다. 전염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질환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환기 같은 것도 좀 중요하고 그런 한번 슬라이드 넣어봤고요. 네. 네, 뭐 이렇게 이제 수두에 걸린 후에 몸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 바리셀라 조스터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로 인해서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건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감염은 수두, 그다음 2차 감염은 재활성화는 대상포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미국에서 30%그 발병률을 30%라고 보고를 했더라고요. 미국 인구 3명 중에 1명이 일생 동안 대상포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발병률이 높은 그런 질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렸을 때 내가 수두에 걸렸다. 이제 걸렸다면 이제 성인이 돼서 어느 순간에 뭐 많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이가 들었을 때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 이런 잠재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수두가 감염됐던 분들이 대상포진 생기는 경우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그리고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그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오고 실제로도 임상에서도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는 대상포진이 생기는데 혹시 뭐 그런 거를 뭐 검사상으로 스트레스 수치를 확인하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있나요? 예. 자율신경 검사라고 해서 네, 요즘 네. 이제 보통은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부조화가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수치를 잴 수도 있고요. 자율신경 기능 검사에서 그렇게 뭐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면서 이제 그런 그래프의 균형이 깨지는지 볼 수 있고 그걸 역산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예. 그럼 그게 높게 나왔을 때 뭐 휴식을 권한다던가 영양 그 수치가 그 네. 자율신경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네네네. 이제 뭐 그런 질병의 예측 지표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아파서 온 분들 네네. 해보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대상포진은 전형적으로는 피부에 물집이 생기기 전에 한 4, 5일 전부터 한 부위에 통증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형적으로는 여기 어깨 가슴 부위가 아파요 그러고 피부에 보면 특별한 게 발진이 없는데 4, 5일 정도 지나면 이제 예. 발진이 돋아나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가끔씩 어떤 분들은 아픈 지 2주 됐어요, 3주 됐어요 네, 그러고 오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데 네. 2주나 3주 지나면은 대상포진일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네. 하지만 뭐 책에는 100일 이상 전에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는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재밌는 케이스들이 보면은 네. 어디 몸 한쪽이 뭐 이쪽 등이 아파서 이쪽이 아파서 내과에 가서 CT도 찍고 네. 초음파도 하고 뭐 췌장암인지 걱정하면서 막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다녔는데 이상이 없었다. 네. 그렇게 뭐 한 4, 5일을 보내다가 저한테 왔어요. 어제부터 뭐 났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는 네. 있나요? 이 통증만 있고 수포 안 올라오는 대상포진. 그렇죠. 이제 그게 네. 뭐 아주 드물지만 네. 흔하진 않지만 그게 있다고 되어 있고요. 네. 뭐 헐페스투스 시네 이런 식으로 이름은 붙어 있고요. 제가 사실 걸렸던 대상포진이 그거였는데요. 네. 이쪽 한쪽 분절로 흉추 10번으로 해서 이렇게 통증이 진짜 신경절 따라서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한 2주 정도 지속이 됐었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스포가 올라오겠지 하고 네. 찾아봤는데 스포는 없었고
이게 바로 그거구나. 아, 제가 그 셀프 마취하셨나요? 네, 기록하셨어요? 셀프로 네. 셀프로 주사를 했는데 네. 이제 보통 효과가 좋은 게 네. 그 피하로 네. 스테로이드랑 네. 그 리도케인을 섞어서 주사를 네. 해주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좀 색소 침착이 좀 돼요. 하얗게요. 까맣게요. 까맣게. 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2주 정도 주사를 맞았더니 사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조금 아이고. 있는데 이제 점점 옅어지고는 있고요. 네. 네, 그때 아무튼 그 경험이 있어서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몸소 한번 예.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보통 환자분들 외래 네. 저렇게 많이 오시죠? 예. 근데 대상포진 병변의 특징은 몸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반으로 갈랐을 때 정확히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만 앞에서부터 뒤로 띠 모양으로 둘러가면서 생기는 게 특징적인 병변입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반대편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네. 있긴 한데요. 네. 제가 외래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군데 신경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올라온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대상포진 맞나 저는 궁금해서 이게 전형적인 저렇게 보이는 양상이 아니라 다발성일 때 저는 수압을 해서 PCR을 나가보거든요. 아, 네네. 나오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좌측, 오른쪽, 왼쪽 예, 분절도 여러 또 분 부위에 엇갈리게 동시에. 이렇게 예. 동시에요. 아. 기본적으로는 한 분절을 침범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네. 환자분의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면역력이 많이 낮은 상태에서는 네. 한 부 이외에 다른 부에도 같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외래에서 보면 제가 이제 보기로는 한 두세 분절 이상 침범한 경우가 흔히 있고요. 한 분절만 딱 이렇게 있는 분들은 사실 흔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 드물긴 하지만 파종성이라고 이제 대상포진이 있는 경우는 이제 정의는 20개 분절 이상으로 아이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거의 전신이 네. 수두처럼 대상포진이 오는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에 뭐 IV로 이런 항바이러스 이런 거 쓰나요?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입원. 네, 전염력이 너무 강해서 입원 치료하더라고요. 예. 네. 네, 이 자료는 제가 통계청에서 따온 자료인데요. 대상포진의 제일 위험 인자는 나이입니다. 나이. 50세 이상부터는 발병 확률이 확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70세 이상에서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 국내 인구 통계 피라미드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노년화 사회라 그러잖아요. 앞으로 노인 인구가 더 늘어나면서 대상포진 걸리는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보통 이제 베르살라 조스터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나면 이제 질병이 걸렸다가 회복되면서 저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항체가 쭉 올라가서 항체 효과. 그러니까 내가 이 질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저항도가 떨어지면서 이 질병에 대한 예방 항체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증상이 없이도 이렇게 다시 재활성화되면 다시 항체 효과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가 그 수평으로 유지되는 시기가 지나면서 이 나이가 들면 떨어지면서 이게 다시 항체 저항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질병이 발생하는 재활성을 잠복했던 게 다시 활성화됐다 이런 그래프인데요. 중간에 저 회색 라인에 보시면은 이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이나 내가 뭐 극심한 스트레스나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는 컨디션이 있다면 이게 조금 더 나이보다 우리가 예상한 나이 50세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니까 네. 이제 그 피부과 의사들도 네. 뭐 사람인지라 나이 들면서 이제 대상포진 생길 아, 가능성이 그러세요?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피부과 의사들은 수두 환자들도 많이 보고 네. 대상포진 환자들도 많이 보니까 네. 평소에 이제 수두 바이러스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네.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음. 피부과 의사들 장점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 거의 안 아, 생긴다. 그러세요? 오, 네, 그런 큰 썰이 장점이네요. 있습니다. 아, 네. 네. 큰 장점이네요. 재밌는 썰이네요. 이거. 네. 네. 자연 면역을 획득하는. 네네. 네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정말 특이한 게 이제 보통 50대 이상에서 많이 온다고 되어 네. 있는데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아. 20대도 많이 맞아요. 오시고요. 네. 네. 아무래도 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직장 내 스트레스가 되게 네네네. 많아서 많이 생겼다 오세요. 이런 네.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요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8년도에 음. 전국민 수두 예방 접종을 하면서 평소에 수두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좀 떨어지니까. 떨어지거든요. 아. 네, 떨어지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이렇게 그 우리가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뭐 고령, 그다음에 이제 손상된 면역 체계, 그래서 뭐 만성 질환, 당뇨 같은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에 뭐 외상, 급격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요인들이 관련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발생 빈도고요. 20에서 50세 사이는 1000명당 2.5명, 그리고 60세 이상은 7.8명으로 이게 확 나이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는 그런 뜻이고요. 네, 다음은 뭐 호발 부위, 요거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나오는데요. 흉추부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흉추부에 신경절이 가장 많아서. 아, 그렇죠. 흉추는 그 신경절이 많기 때문에 제일 이제 많이 생기고요. 네, 그다음 얼굴은 신경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신경절이 안면부 신경절이 네.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생기는 그러니까 걸로 얼굴에 되어 오면 이제 있어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후유증도 맞아요, 커 맞아요. 보이고 그리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3차 신경에 오면서 네네. 어지럼증 극심하게 네네, 호소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여기 노재영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 네. 성인이 수두 걸리면 왜 소아에 비해 증상이 심한가 올려주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성인은 이제 소아는 면역력이 아직 미숙해서 면역 반응이 좀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네. 되어 있고 성인은 면역력이 강해서 수두 증상이 더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두나 뭐 이런 거 걸리면 성인은 간 수치 올라가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네. 꼭 혈액 검사도 하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이건 일단 뭐 대상포진 발진은 편측성이라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네. 거고요. 인접한 피부 분절에 뭐 보통 보면 한 2-3개 정도 예, 분포해서 발생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흉추 등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경추, 아마 얼굴 포함 두개골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게 두 번째. 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상포진이 생기는 신경절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근데 보통 천골, 천추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생기는 경우도 간간이 있고요. 네, 나머지는 거의 다 편축으로만. 요 모양 따라서 수포가 생깁니다. 그 대상포진이 띠 모양으로 생긴다 그러는데 몸에는 이렇게 옆으로 띠 모양으로 벨트를 찬 모양으로 네. 생기는데 다리 쪽은 옆으로가 아니라 아, 아래쪽으로 아래로. 네, 맞아요. 네. 팔도 아래쪽으로 네.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엉덩이 주변, 그러니까 네. 회음부나 네, 네, 엉덩이 천추부에 생겼는데 알고 보면 그게 헤르페스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죠. 네. 네, 네. 이게 감별이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엉덩이 부위에 있는 대상포진과 단순포진. 네. 이거는 감별이 쉽지가 않고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많이 있죠. 네. 네. 네, 그 엉덩이에 생긴 대상포진은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기는 것보다는 엉덩이 주위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얼굴에 생기는 경우도 이제 이마 쪽을 침범한 경우가 제일 흔하고 좀 얼굴에 생기는 경우는 병변이 좀 심하게 오고 눈이나 다른 합병증 같이 동반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통 네. 이런 흉추 같은데, 흉부 같은데 오면은 만지지 말고 덮어둬라. 이게 접촉해도 전염성이 있고 또 이건 내가 만졌다가 이 다른 분한테 전염 가족한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으로 면 옷으로 잘 덮으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피부과적으로는 혹시 뭐 드레싱 같은 거 하시나요? 어떻게? 예, 그 대상포진은 수포성 병변이 동반되니까 병원에 오시면 수포 있는 거를 소독해서 깨끗하게 좀 따내고 아, 그래요? 네. 예, 좀 통증이 심한 경우는 우리가 상처가 있어도 네. 상처를 열어두면 통증이 심한데 네. 상처를 소독해서 잘 덮어두면 네. 통증이 좀 경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심한 분들은 뭐 듀오덤 같은 걸로 덮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얼굴은 어떻게 하나요? 얼굴도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아, 얼굴도 덮어드리나요? 예, 예. 아. 상처가 이제 크게 남는 경우가 있어서 저 얼굴에 생긴 저런 거는 사실 제일 걱정이 흉터잖아요. 예, 저런 경우에 듀오덤 같은 걸로 이렇게 수분 드레싱을 하면 더 흉터 적을까요? 네, 그냥 열어두는 것보다는 네. 덮어두는 게 아무래도 살이 좀 촉촉한 상태에서 네. 상처가 아무니까 좀 흉터를 좀 적게 남게 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대상포진 전형적으로 띠 모양으로 생기시는데 간혹 가다가 아주 초기에 오시는 분들은 네. 이렇게 등에 물집 하나 생겨서 네.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이제 물집 생기고 네. 통증은 전체적으로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대상포진으로 판단하고 치료. 네. 저런 하게 분들도 일단 저렇게 오셔도 통증은 이렇게 신경절 따라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나중에 보면 앞쪽까지도 수포가 생기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단순 헐페스, 이제 단순 포진과의 감별이 좀 필요하고요. 그게 힘든 경우도 있고 뭐 쉽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환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세요. 단순 포진이랑 대상 포진의 차이가 뭐냐? 물론 첫 번째로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고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와 대상 포진 바이러스 자체가 다른 거고 둘 다 수포성 병변이고 증상이 비슷하기도 해요. 좀 신경통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단순 포진도. 근데 차이가 있다면은 단순 포진은 그 부위만 딱 수포가 있거나 증상이 있고요. 대상 포진은 이렇게 신경절을 따라서 우리가 증상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육안적으로도 좀 감별이 되는군요. 네네네. 그럼요. 네.
그 대상포진 치료는 처음에 이제 대상포진 수두 바이러스가 재활성화 생기는 거라서 항바이러스제. 네. 처음에 이제 72시간에 꼭 네. 투여를 시작하는 게 좋다고 돼 있고, 그래도 이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약물을 쓰거나 초기에 이제 신경 차단술이라고 환부 근처에 이제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하는 게 있는데, 신경 차단술을 하면은 이제 초기에 빨리 치료할수록 네. 나중에 대상포진은 신경통이 좀 적게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네. 이 의학 교과서에도 써 있는 이 내용인데, 부분은 또 우리 통증학과 선생님 의견 들어볼까요? 이 이제 환자분들이 또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사실 대상포진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 크세요. 더군다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대상포진이 좋아져도 통증이 뭐 1년, 2년, 10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더라. 그걸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도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고요. 뭐 스테로이드제, 뭐 모든 약들이 예방하는 효과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 초기에 통증이 심할 때 경막 그 신경 차단술, 또 특별히 경막의 차단술이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가는 걸 막아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한 1, 20년 전에 우리나라 연구진에 의해서 처음 발표가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나라에서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전 사실 처음에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물론 통증이 심한 상태로 오시기 때문에 신경 차단술을 좀 적극 권하는 편이고요. 또 치료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지금 질문 주신 것 중에 그린로드님이 아까 올려주신 게, 그 다른 증상 없이 옷 스칠 때 따가운 느낌만 있는 대상포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증상 자체가 네. 전형적인 대상포진은 아닐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스칠 때 따가운 느낌, 그리고 2달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가끔 가볍게 따갑고, 요건 대상포진은 아닐 것 아닐 것 같고요. 같아요, 그만큼. 네, 어떤 것 같으신가요? 피부과 피부 증상이? 저기는 뭐 그냥 따가운 증상만 있고 피부 발진은 없어서 대상포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한번 저거는 피부과 가보셔야겠죠. 피부 민감성이 좀 증가된 거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보통은 2달 정도까지 이렇게 잠복했다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보통 이제 한 뭐 일주일이나 이 정도의 그런 전조 증상이 있다가 네. 피부 형성이 보통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달이면 다른 걸 감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게 대상포진 생기고 72시간 안에 네. 3일 이내에 빨리 네. 치료받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아프기 시작하고가 아니라 네. 그냥 발진 생기고부터 네. 3일 이내입니다. 정확한 네. 거는요. 네, 피부 병변은 네, 대상포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통증이 생기고 한 5일에서 7일 이내 그 신경절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빨간색 발진하고 수포가 생기게 되고, 수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농포처럼 변하고 나중에 딱지가 지면서 딱지가 떨어지면서 이제 피부 병변은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의외로 이게 빨리 낫지 않으세요. 가피가 생기고 거의 한 달 이상 그게 네. 그냥 유지되신 경우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네. 보통 약은 저희가 5일 먹이잖아요. 네. 항바이러스 때 왜 이렇게 안 나요? 이렇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워낙에 우리 전형적인 과정이 저 가피 생기고 나서 한 달 정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하고 싶다면 저희가 이렇게 면역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내과적으로는 수액 같은 거, 비타민C 수액 같은 거 많이 권장드리는 상황이에요. 네. 그 대상포진 이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 안에 있다가 네. 피부 밖으로 이제 소포가 올라오는 거라서 그 바이러스가 지나가는 자리를 따라서는 다 염증이 생기고 피부 궤양성 병변이 생겨서 상처가 좀 심하게 생길 수가 있고, 발진이 심하게 생기면 나중에 신경통 증상도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발진이 심하다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셔야 돼요. 네. 또 이제 문제가 저렇게 네. 수포성 병변이 생겼을 때 가족들한테 전염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내과에 오신 분인데 그분은 한 50세 정도 되셨는데 고혈압 있으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아빠가 생겼는데 아기들이 며칠이다 다 걸려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네. 그게. 네, 저희 병원도 이제 할머니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이제 요즘에 할머니들이 손주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사실 대상포진 그 수두 접종을 돌 때 하는데 돌 전 아기들은 전염 가능성이 더 많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손주 봐주고 있는데 이거 아기가 그쵸. 자았는데 어떡하나 하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손주 보다가 아이가 걸린 경우도 있나요? 그 아이가 저한테는 오진 않았어요. 그쵸. 소아과를 소아과로 갔을 것 가겠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 병변에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네. 좀
드레싱 하고 나서 이제 피부과 가서 뭐 이렇게 듀오덤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네네. 하여튼 이렇게 가볍게라도 뭐 면으로 약국에서 파는 그런 꺼즈 같은 거 대놓으시고 너 옷으로 좀 덮어줘라 면 같은 걸로 통기 잘 되게 이렇게 지도를 해드립니다. 네네. 네. 대상포진이 생기면은 통증뿐만이 아니고 가끔씩 이제 신경, 그 감각신경 말고 운동신경에도 대상포진이 침범하면은 약간 근육 마비가 생기는 경우가 예. 가끔씩 있어요. 이 케이스가 소화기내과에 많이 와요. 아. 네. 저기 자기가 이제 배가 이상하다 이렇게 부었다 네네네. 한쪽이 뭐가 네, 튀어나왔다 그래서 네네. 저게 무슨 암이나 이런 건 줄 알고 어. 오시는 경우 많이 있으세요. 어. 예. 저희 배가 블록해져, 그 근육에 힘이 빠지니까 네. 그 부위에 배가 블록해져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좀 몇 주 지나면은 그냥 저절로 좀 호전돼 있는 걸로 돼 있고 가끔씩 소변 보기가 너무 힘들다거나 뭐 변비가 생긴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포가 없어지면서 같이 회복이 되는 건가요? 네, 조금 더 천천히 아.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이 내과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니까 저런 네. 부분에 있을 때 네, 저는 CT나 초음파는 해봅니다. 아. 네. 근데 별 특이 대부분 없죠. 처음 근데 듣네요. 이제 우리 육안적으로는 딱 네네네네. 저런 히스토리가 있으면 네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운동 쪽 신경을 아. 침범해서 그렇게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네네네네. 그래도 이제 음. 사실은 확인은 꼭 하고 넘어갑니다. 네네. 네. 그리고 대상포진 얼굴에 이제 운동신경을 침범했을 때 안면마비라 그러죠. 예, 대상포진 생기면서 안면마비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 생기고 하여튼 이런 경우는 초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뿐만이 아니고 그 강력한 염증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지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력한 염증 치료요? 어떻게 네. 뭐 스테로이드인가요? 예, 충격요법을 초기에 빨리 해야지 아. 이제 용량은 근육마비가- 어느 정도 쓰나요? 용량이요. 네. 용량은 많이 쓰면 하루에 100mg? 100ml? 한 알이 5mg이잖아요. 네, 네. 어우, 그렇게 많이 먹나요? 소화기내과 좋아하겠네요. 굉장히 그렇게 많이 쓰네요. 이게 네. 그 정도로 해야지 도움이 되나요? 네네네. 이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비까지 오면은 좀 세게 아, 써야죠. 네. 네. 이게 혹시라도 얼굴 침범해서 마비 오시는 분들 꼭 이렇게 원장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죠, 사실은. 그죠. 네. 예, 얼굴에 난 사진 아까 보여드렸고 음. 예, 그 수두가 생기면은 수포가 생기고 관리를 잘 안 하면은 특히 이제 얼굴에 몸에 생기는 경우는 흉터가 크게 문제 안 보이는 부위니까 문제가 네. 안 되는데 이제 얼굴 쪽에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수두자국처럼 깊네요. 네, 페인 흉터가 생기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죠. 네. 네, 얼굴 수두도 이렇게 흉터가 많이 남나요?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안 남게 잘 관리를 하시던데 네, 뭐 어린이들. 요새는 수두 자체가 많이 흔하진 않으니까 네. 수두 흉터로 치료 받으러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네, 가끔 이제 얼굴에 대상포진 생기시고 나서 그 이제 합병증, 색소 침착이나 이렇게 속 들어간 흉터로 치료 받으시는 경우가 많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두 바이러스균은 피부 속에서 올라오는 거라서 밑에서 염증이 쭉 올라오면서 네, 상처가 생기면은 피부에 있는 털, 모공이나 땀샘 이런 거를 다 녹이면서 상처가 생기니까 상처가 좀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보는 보통 수두는 이렇게 MMR 접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약해서 네네. 약하게 오는 네네. 케이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저게 이분- 심하군요, 원래. 이분 같은 경우는 젊은 여자분인데 네. 이제 얼굴 대상포진으로 네. 저한테 다니다가 이렇게 피부가 흉터가 너무 심하게 나면서 제가 피부과로 좀 보내드려가지고 흉터 치료까지 같이 좀 그럼 저런 경우 해드리고 흉터 있어요. 치료는 어떤 거 하시나요? 흉터 치료는 심한 정도나 네. 부위에 따라서 뭐 네. 방법이 여러 가지 달리하는데 네. 일단은 살이 밑으로 쏙 꺼져 있으니까 그 밑에서 지지해서 좀 네. 채워서 올릴 수 있는 많은 시술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급성기는 아니신 거죠? 네, 네. 급성기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연적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흉터 치료를 해야지. 네. 안타까운 케이스가 많네요. 그다음에 이제 대상포진의 그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포진 후 신경통인데요. 이게 사실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간이 얼마나 지나야 하느냐 요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요. 보통은 뭐 3개월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기간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그냥 대상포진이 다 좋아졌는데 피부도 좋아졌는데 통증이 남아있으면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부르는데 보통은 한 달이 되면 피부가 웬만큼 좋아지기 때문에 한 달 후까지 있는 경우를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발생 빈도는 전체 이제 환자에서 9에서 34%꽤 높은 빈도로 발생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위험 요소는 제일 이제 큰 게 나이, 이제 70세 이상에서 50% 이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급성기 증상이 심했을 경우,
그다음에 면역 저하 환자의 경우, 그다음 여자에서 남자보다 1.6배 더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되어 이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도 좀 소실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요거는 사실 신경 자체가 좀 네. 망가진 거라고 되어 있어서 요게 좋아지는 건 저절로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 약이나 이런 걸로 요거를 좋아지게 할 수는 없다고 없구나. 되어 있어요. 네. 일단 요게 이제 대상포진 후 신경통 기전은 명확하게는 모른다고 되어 있고요. 네. 이게 대상포진이 있을 때 급성기 때의 신경통이랑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기전이 아예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네. 아예 다른 질환이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저희가 전선이 벗겨진 그 피복이 벗겨진 전선 저걸로 예를 많이 들어요. 신경 줄기 자체가 이렇게 겉에가 까져서 신경 지나가는 게 망가져서 이런 이상한 통증들이 그래서 전기오도 찌릿찌릿. 네, 그것도 그렇고 신경통이 오래까지 가는 네. 거죠. 근데 저게 저절로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네. 네.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 치료는 경막의 차단술 이런 신경 차단술 말고 그냥 경구약으로 투약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붙이는 파스 같이 좀 얼얼한 느낌 드는 붙이는 약이나 먹는 약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은 그냥 일반 급성기 때 통증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항우울제 같은 걸 같이 쓰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렇죠. 네. 치료가 쉽지가 않죠. 네. 네. 오랫동안 고생하세요. 여기 경희주님이 올려주신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 그 70세이신데요. 대상포진이 2년 전에 왼쪽 얼굴에 왔었다. 얼굴이기 때문에 피부과를 먼저 가서 치료를 받았고 통증의학과 치료약을 먹고 있다. 이분은 많이 심하게 오셨던 케이스 같네요. 눈은 다행히 안 왔는데 눈 근처가 조금 남아있어 약을 먹고 있는데 예방주사를 언제 맞아야 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질병은 끝난 거고 네.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남아 있는 건데요. 사실 이런 경우에는 백신을 맞는 건 가능하고요. 급성기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건 가능한데 사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남은 증상들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 증상 자체가 얼마나 갈지도 모르는 거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분은 이제 70세 고령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에 의한 그 면역 저하 요인이 뚜렷하시기 때문에 저는 네네. 맞아주시는 거는 네네, 권장을 드리는 네네. 게 이 얼굴이나 요 병변뿐만 아니라 다른데 또 잠복했던 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 맞고 일단은 그 이후에 또 요 치료도 더 하시면 네네. 좋겠네요.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 네. 그 대상포진 다른 질문도 올라온 게 있는데 네. 대상포진이 생기고 나면은 뭐 전혀 재발을 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재발 안 한다고 얘기를 네. 했었는데 요새는 재발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자주 있다? 꽤 있다. 꽤 있다. 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에서 23%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상포진 한 번 앓으셨던 분도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1년 후에는 다시 예방접종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다. 그게 이제 그 개인의 면역 인자가 가장 중요한 네네네. 요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걸렸다고 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네네. 네. 이 사람이 면역이 떨어지는 요인이 계속 있다면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과적인 대상포진이 네. 이거가 감시 인자다. 이분이 대상포진이 왔다면 네네. 뭔가 다른 암이나 뭐 당뇨나 뭔가 이거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있을 거니까 저희는 딱 한번 스크린이 쫙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거 내과적인 문제를 한번 다 잡아드리고 그런 게 없는지 없으면 이제 그것만 치료하지만 어떤 서로게이터 마커 그러니까 이제 감시 인자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다. 네. 네, 다음 한번 또 강의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상포진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이 되게 많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도 있지만 이 마비. 근데 또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게 대상포진 후에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증가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회복기에 뭐 적게는 뭐 급성기부터 해서 6개월까지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쪽 혈관의 질환이 많이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 또 치매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대상포진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그 면역을 나쁘게 하는 그 요인들을 좀 많이 피하시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은 해주시는 게 좋다. 내과적으로는 이렇게 권장을 드립니다. 아까 그 얘기 나오는데요. 이제 그 로투스님이 질문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싱글릭스라는 예방주사를 2회 접종했는데 이 재조합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면역 강화제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냐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 면역 강화제가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치매 같은 것이나 또는 이런 말씀드린 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상포진이 잘 걸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꼭 저 주사뿐만 아니라 다른 예방 접종도 있거든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런 걸 좀 맞아주시는 거는 권장되는 바이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당뇨가 있으면 원장님 이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넣었는데요. 저렇게 잘 낫지 않고 회복기는 보통 우리가 한 달을 잡고 앞에 5일 정도 항바이러스 하는데요. 이 2차 감염이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당뇨 있는 분들에서 저런 피부 병변이 심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네. 하여튼 초기 치료가 제일 중요하죠. 초기. 네. 네, 빨리 항바이러스를 투여하고 네. 상처가 당뇨가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족부 쪽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상처를 깨끗하게 수포 같은 거를 따고 이 피부과에서는 LED라고 이제 국소적으로 회복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환부에 직접 이제 빛 같은 거를 쪼여주고 네. 상처를 좀 덮어두고 그런 네. 치료를 병행하시면은 네. 좀 빠른 호전을 기대할 그래도 수 이렇게 있습니다. 병변 색깔이 색소 침착이 심해지면서 염증이 올라올 때는 네. 2차 감염에 뭐 항생제 같은 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예, 그럼 항생제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인데 우리가 예상하는 기간이 지났는데도 막 안 난다. 그럼 다른 원인 당뇨나 뭐 이런 숨어있는 질병 있나 찾아보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것도 하나 준비한 슬라이드인데요. 파종성 대상포진 이게 겉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대상포진이 있을 수 있다. 피부병변 겉으로 대상포진 있는 분인데 복통 심해서 CT 찍어보니까 저 안쪽에도 염증 저렇게 있더라.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 내부 장기도 침범하는 경우가 있나 보네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다음 뒤에 한번 사진 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는 당뇨병, 뭐 심혈관 질환, 이제 뭐 COPD, 이제 폐사성 폐질환, 호흡기 질환 있는 경우에 대상포진 위험도가 증가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나이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런 합병증이 있을 그런 잠재적인 합병증 동반 질환이 있으실 경우에 저렇게 그 대상포진이 생기는 위험도가 증가되는 거 눈에 보일 정도로 증가되고 그다음에 이게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갖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럴수록 저렇게 몇 배씩 증가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 네. 실질적으로 그 예방접종 맞으러 많이 내과를 찾으시나요? 많이 오시죠. 예. 그래서 보통 요즘은 50세 넘어가시면 네. 이런 거 이제 미리 대비하시면서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부부도 많이 오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제일 많이 오는 케이스가 남편이나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대상포진이 네. 굉장히 심하게 앓은 걸 옆에서 본 거예요. 네. 그럼 맞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혈관 질환 같은 거 오는 게 이제 이런 그 혈전 호발성 자가 면역 항체 같은 게 생긴다 이런 기전도 좀 있고요. 그래서 혈관 구조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논문으로도 되게 많이 보고되고 있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 걸리고 나서 뭐 이 심혈관 질환, 뇌졸중 같은 거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내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내가 잠재적인 요인이 있다면 좀 예방접종을 맞아주시는 게 좋겠죠. 예방접종 국내에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 상품명이 있지만 기전상으로는 약독화 대상포진 생백신이 있고요.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은 특정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거든지 하여튼 좀 준비해서 이제 병원 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좀 이렇게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렇게 유전자 재조합 대상포진 백신이 이제 최근에 나왔는데 예방 효과가 좀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2번 네. 맞으셔야 되거든요. 저거는. 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포진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가 있을까요? 대상포진은 뭐 검사로 확진하는 병이 아니라 전형적인 피부 양상하고 통증을 보고 이제 네. 확진하는 검사인데 간혹가다 이제 대상포진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애매한 경우 있죠. 네. 그럴 경우는 이제 환부에서 직접 뭐 수두 바이러스균을 네. 검출해 보거나 피 검사로 항체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런 거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좀 PCR 많이 애용하는 편이에요. 아, 네, 그러세요? 왜냐면 빠르게 나오고 정확하기 아, 때문에 그래서 네네. 뭐 대상포진인지 헤르페스 이제 뭐 아. 주로 우리가 네네. 회음부나 이런 데 네네. 감별 안 되는데 너무 자주 온다. 아.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경우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네.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65세에 하셨다고 하는데 또 맞으셔야 되냐 이런 질문인데 사실 네. 네. 어떤 접종을 했느냐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뭐 한 번 그
약독화 백신이라고 한다면 5년 지나면은 한 번 더 맞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생백신인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2번 맞은 백신을 맞으셨으면 저거는 이제 계속 면역력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네. 최근에는 지자체에 따라서 아, 네네네. 네, 대상포진을 저희 하고 무료로 있어요. 아 네. 그런가요? 서울은 하나요? 네, 저희 이제 병원이 있는 구에서는 그 무료 백신 접종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이제 훌륭한 거죠. 보호 환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네. 또 40대 예방접종 맞아도 되나요? 이런 질문 올라오셨는데 네. 원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50세 네. 이상으로 되어 있긴 한데 40대도 한다면은 네. 그리고 사실 네. 원래 이제 그 아까 생백신 중에서 약독화 생백신은 네네네. 그 대상포진의 대상이 50세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 2가지 있는데 50세 이상 또는 면역 저하가 있어서 아, 네네. 대상포진 자주 성인. 올라오시는 분. 예.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 뭐 이런 다른 그런 게 있는 경우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상포진 40세시지만 너무 자주 오시는 경우나 좀 걱정되시면 맞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이제 면역력 자체가 50년이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어서 예. 40대에 맞아도 평생 면역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효과가 너무 좋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LED 치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거 매일 받으면 좀 호전이 빨라질까요? 피부 병변이 심한 네. 분들은 피부 네. 병변 회복 자체를 위해서 그 빛을 쪼이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 LED 치료가 뭐 통증을 약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네. 있다고 돼 있어서 네. 병변이 심한 분들 LED 뭐 이렇게 색깔 여러 가지 있는데 네, 뭐 네. 이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조금 더 정보. 뭐 빨간색, 파란색, 네, 네. 뭐 색깔이 뭐 초록색 네. 이렇게 다양하게 네. 생기는데 네. 뭐 환부에 따라서 네. 이렇게 기능이 좀 다른가요? 네, 조금씩 네. 색깔을 달리해서 치료하는데 저희 이제 급성 염증이 있을 땐 빨간색으로 네. 해서 저는 대상포진 피부병변 심한 분들은 매일 오셔가지고 네. 저 LED 치료랑 대상포진 처치 저희가 이제 수포 따들 깨끗하게 해드린 치료 매일 받으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확실히 피부 병변이 더 빨리 빨리 좋아지고요. 나요? 통증도 도움이 되고 그래요. 아, 네. 네. 다음 또 질문 좀 받아볼까요? 네. 항바이러스 주사제에 대해서 나오셨는데 항바이러스 아. 주사제 있죠? 있죠. 예, 네. 예. 근데 뭐 외래에서는 보통 먹는 걸로 네. 잘 조절이 되시기 때문에 보통 5일 먹는 약 처방해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파종성의 네네네. 경우에 입원해서 입원해서 네, 예. 맞아요. 네. 그 피부과 또 대상포진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환자들이 항상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대상포진에 좋은 음식이 있나요? 이런 거 많이 예, 물어보시거든요. 있죠. 네네. 있나요? 있나요? 대상포진. 하여튼 뭐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지면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 네. 이거는 뭐 공인된 건 아닌데 네. 면역력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뭐 비타민 D 같은 게 아, 도움이 네네. 된다 그래서 네, 맞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구탕을 좋아하니까 아, 대구. 네. 대구탕 많이 드시라고 아, 말씀드립니다. 저는 환자분들 오시면은 고기 많이 드세요. 아, 고기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네, 네. 고기 좋죠. 네. 네, 고기 많이 드시고 네. 많이 주무시고 네. 네, 푹 쉬시고 직장 좀 쉴 수 있으면 쉬시라고 권해드려요. 저는. 잘 쉬셔야 가능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네. 고기에 철분 많기 때문에 네네네. 좀 면역력 좋아질 것 네네. 같습니다. 네. 고기는 네. 다 좋죠. 저는 비타민 C요. 비타민 C. 예, 피부 아, 네. 회복에도 좀 재생도 아, 빨라지고 네네네. 일단은 뭐 면역력의 가장 왕은 이제 비타민 네네네. C니까요. 아. 네, 그거 많이 추천합니다. 저희 그리고 비타민 D 주사제로 병원에 있는데 네. 심한 분들은 그것도 좀 권해드려요. 비타민 D도 면역력이랑 관계가 많다고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다 결핍이 많기 때문에 같이 좀 권해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주사하지 만다면 마이어스 칵테일 아, 저는 네네네. 제일 좋아하는 네, 게 마이어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마그네슘이 사실은 네, 에너지 대사 네. 과정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통증도 네네. 그래서 마그네슘 섞어서 맞습니다. 네, 저희도 마이너스 많이 네. 처방해요. 네. 그다음에 골다공증 주사 맞고 있는데 대상포진 맞으셔도 되는지 이게 맞으셔도 되죠. 맞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맞으셔도 전혀 좋겠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다람늘보님 질문이신데요. 수포가 올라오려고 하면 미리 항바이러스를 먹는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 내용을 봐서는 네. 수포가 올라오는 게 자주 생기시는 것 같은데 네. 대상포진보다는 단순포진이 네네. 자주 생기시는 것 같아요. 네. 네네. 예, 뭐 대상포진 관련된 내용은 네. 아닌데 네. 단순포진은 치료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발진이 생기면 그때그때 약을 드시는 방법이 있고 1년에 5번 이상 통증이 네. 심한 분들은 평소에도 약을 계속 꾸준히 드셔서 단순포진이 안 생기도록 하는 이거 굉장히 방법도 있어요. 중요한 정보인데요. 네. 네. 증상이 심한 분들은 네. 뭐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계시고 네.
지금 단순포진 바이러스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나오면은 그 예방도 어떤 좀 하시고. 분들은 사실 근데 이게 개인차가 되게 심한 게요. 뭐 입 주변에 주로 많이 오잖아요. 네네. 단수포진이요. 바르기만 해도 금방 좋아지시는 분이 네네. 있고 그걸로는 절대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르는 거 했는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아,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연구 결과상으로는 바르는 것보다는 먹는 약이 예. 증상이 생기려고 그럴 때 빨리 드시는 게 제일 좋다고 되긴 합니다. 예. 보통 며칠 드시나요? 5일 동안 5일 다 복용하도록 드시나요? 되어 있어요. 예. 또 대상포진 병변에 실마진 같은 연고 발라도 되나요? 실마진 바르는 거는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마진은 화상 심할 때 쓰는 연고고 요새는 많이 안 쓰는 주사입니다. 아, 저 실마진이 그 은 성분이 들어있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대상포진 병변에 혹시 항바이러스제 바르는 거 뭐 아시클로비어 이거 도움 될까요? 대상포진은 그 바르는 연고로는 네. 치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저는 가끔 이제 대상포진이 이게 습성 병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칼라민 로션 그거 추천드리거든요. 아. 그럼 딱새가 좀 빨리 지고 네. 좀 꾸덕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피부과 치료 원칙이 네. 진물이 많이 나는 거는 네. 약간 물처럼 된 용액을 네. 쓰고 딱딱한 상처는 이제 찐득찐득한 연고를 쓰는데 네. 대상포진 초기 병변은 수포가 생기니까 네. 칼라빈 약간 물처럼 네. 돼 있는 거 써도 뭐 도움이 많이 될 것같 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피부과 선생님 추천하신 방법은 그 네. 수포를 따서 네. 좀 진물을 빼내고 네. 드레싱을 해준다. 예, 좀 덮어놓는 게 좋죠. 그럼 가피 형성이 좀 빨리 되나요? 가피 디오덤 같은 걸로 네. 덮어놓는 게 네. 가피를 안 생기게 해서 밑에 이제 상처, 흉터. 촉촉한 살이 좀 빨리 차오르게 흉터가 좀 덜 남게 네. 하는 방법입니다. 아, 도움이 되는 방법이네요. 네. 네. 질산은 캡사이신 연고, 캡사이신 캡사이신. 말만 들어주면 아플 것 같은데. 네, 캡사이신 약간 매운맛 네. 나는 네. 성분이 캡사이신인데 네. 네. 옛날에 대상포진 통증이 심할 때는 네. 너무 따끔거리는 게 심하니까 어, 그냥 후끈거리는 걸 발라서 저런 연고가 네, 있나요? 네. 통증을 좀 없애자 하고 옛날에는 네. 사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많이 안 쓰는 추세입니다. 아, 네. 오히려 근데 저기 피부 너무 자극해서 이 상처에 안 좋진 않을까요? 예, 그 농도가 좀 네. 진한 게 있고 연한 게 있었는데 진한 거 쓰면은 예. 그 부위가 빨갛게 발적이 생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네, 저 캡사이신 연고는 그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는 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 많이 쓰진 않지만 뭐 네. 저거나 뭐 엠라 크림, 그 리도케인 크림 그런 네. 것까지도 쓰게 돼 있어요. 네. 신경통으로. 통증이 심할 때. 네, 그다음 신경통에다가. 피부는 좀 다 낫고. 네네, 신경통에 쓸 때요. 네. 아, 대상포진은 아파서 통증과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네. 통증과 신경 주사 맞고 그런 게 아프진 않나요? 저도 의사지만 주사 맞는 게 너무 겁나가지고 근데 대상포진이 걸렸을 때 급성기 때 그 신경 차단술을 하는 게 통증 자체의 조절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가는 거를 예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초기에 오셔가지고 신경치료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바람직하죠. 네. 예. 이게 병변이 정말 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 병변이 큰 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왔다는 네. 싶으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나중에 후유증이 크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네. 미리 좀 그런 예방 조치를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증, 후유증에 맞습니다. 대한 거. 통증을 처음에 잡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질문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얼굴에 대상포진, 얼굴은 일단은 흉터가 잘 생길 수 있는 부위고, 네. 또 이제 안면 신경마비나 네. 안구 합병증 네. 이런 것들이 잘 생길 수 있어서 네. 얼굴에 있는 대상포진 신경통도 좀 더 잘 생길 수 그럼, 있는 걸로 네.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명까지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네. 치료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럼 얼굴에 대상포진 오면 빨리 병원 가서 네, 항바이러스 네. 먹고 네, 네. 피부 병변 흉터 안 생기게 치료하시고 네. 통증, 후유증 안 생기도록 맞습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내과, 피부과, 마취 통증과 다 필요한 병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네. 그럼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잘 알아봤고요. 네. 또 더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기회 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